자, 음, 거의 의견으로 이제 얘기가 되겠네. 네, 혁신, 제안. 그러면 이제 개념부터 잡아야 되겠지. 네.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제안이 뭐냐, 왜 하냐. 제가, 제가 생각했던 제안은 뭔가 일처리에 있어서 뭔가 좀 용이하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 제반 사항들에 대해서 하는 것들을 제안이라고 생각을 했어서 약간 부장님이 얘기하신 거랑은 음, 조금 다르게 생각을 했거든요. 음, 뭐 예를 들면 SMS 뭐 그런 서비스 음, 이런 것들도 뭐 사업 같은 거는 아니고 음, 그냥 제반 사항들이잖아요. 같은 방향이야. 제안이지. 그것도 제안이지. 이런 것 좀 고쳐주세요. 이런 게 불편해요. 거기서 시작하는 거지. 소소한 일상부터. 내가 얘기하는 건 저 바닥에 있는 때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게 사실은 이제 모여서 이게 이제 다른 데도 비슷한 경우니까 우리가 만약에 저걸 말끔하게 청소할 때 어떤 용액, 화학약품을 인체 무해한 그런 걸 좀 어떻게 알아냈다. 그럼 그걸로 물 대신 그걸로 쓰니까 깨끗해지더라. 다른 데라고 다르겠어? 그럼 제한하는 거지. 이렇게 우리가 해본 걸 제한하는 거야. 그것도 제한이지. 옛날에 실시 제한이라고 표현을 했지. 실제 해보고 실시 제한이라고. 그리고 대체로 우리가 이제 이게 불편해요라는 거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게 생각보다 많지. 근데 그건 사람이 이제 지내보면서 하다 보면 당연한 거고 물론 그것도 막히면 안 되고. 그래서 제안은 그러면 한 문장으로 얘기해 보면 뭐야? 제안은 뭐뭐다. 일의 용이성과 효율성을 위해 필요한 것들. 필요한 것들, 필요한 행위, 제안, 필요한 효율성. 그러니까 그러면 본인이 제안을 한다는 건 뭐야? 제안을 한다, 하고 싶다. 왜 제안을 하지? 이게 왜냐하면 반대로 생각하면 이렇게 볼 수 있어. 제안이 수만 건이 올라왔어. 근데 버거워해. 근데 대부분이 보니까 이거 고쳐주세요, 저거 고쳐주세요. 그럼 막 로드가 걸리겠지. 힘들어지는 거야. 이건 당연히 고쳐야 될 일이지만 그럼 뭉쳐서 한 번에 외주를 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된다면 피로감이 쌓이겠지. 물론 우리는 나아가는 거고 뭐 하나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린 경험이 다양하니까 자기가 어떤 앱을 쓰든 쇼핑을 앱을 쓰든 어디서 받은 그 자기 혜택이 조직 내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면 왜 이걸 안 되지 하면서 비교하고 자기 경험을 이쪽에서도 하고 싶어 하는 거가 생길 거 아니야. 좀 더 편하게 편리하게 이걸 쫓게 된다는 거지. 근데 거꾸로 보면 그걸 해야만 하는 사람은 자기 그러니까 자기 업이긴 하지만 결국에 본원의 업무 자기 담당 부서가 정해져 있듯이 그렇게 해야만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게 과외로 볼 수도 있는 여지가 있거든. 당연히 해야 되지만 자기 주업이 있는데 제안을 이런 걸 해주세요 저런 걸 해주세요 하면 그게 쌓이면 왜냐하면 우리가 이용하는 서비스나 프로그램은 사실은 가령 400명이 쓰고 그걸 해결해 담당 부서와 담당자는 한 명이야. 그럼 누구나 써봤어. 그래서 불편하지 않아 뭐 그러면 다행이지만 하나가 불편한 순간 400개가 오는 거거든. 단순하다면 단순하지만 내가 얘기하고 싶은 이런 제안을 그냥 일상적으로 내가 아니어도 불편한 사람이 뭐 이거 누가 올리겠지라고 해서 포기하지 않는 한은 올라갈 만한 그리고 그런 사람은 좀 돼. 꽤 있단 말이야. 내가 불편한 걸 좀 참지 못하거나 아니면 내 불편함을 기꺼이 그냥 얘기하는 참여 의지가 강한 사람들은 충분히 있다. 특히나 내가 보는 기성세대보다 지금 이제 신임 직원들의 어떤 젊은 세대들은 그런 거에 대한 참고 안 참고 문제는 아닌 것 같아. 그게 이제 소통한다는 개념이 굉장히 일상처럼 됐기 때문에 그냥 얘기하는 개념 어쩌면 그런 개념처럼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크거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그런 제안은 그냥 평상시처럼 하고 일어나는 거야. 근데
그런 제한이 갖고 있는 효과는 굉장히 작지. 물론 내가 클릭을 10번 하던 걸 3번으로 줄이거나 2번으로 줄이면 그 효과도 엄청 큰 거예요. 내 개인이 아닌 400개, 400명의 인원으로 그걸 또 다시 시간에 매일매일 반복한다고 생각하면 어마어마하지. 사실은 생각하면. 근데 내가 얘기하는 그러니까 중요도는 그래도 산에 올라가면 깃발을 하나 꽂아야 되듯이 산에 꼭대기다 꽂아야 의미가 있지. 그 올라가다가 꽂으면 좀 그렇잖아. 남들이 웃을 거 아니야. 내가 가다가 아니 초입에서 깃발 딱 꽂고 아싸 산에 왔다 이러는 건 좀 뽐새가 안 나듯이. 그러면은 우리가 제안을 한다라고 하면 좀 품이 살려면 어떤 게 있겠냐라는 고민을 하면 그런 의미에서는 음,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음, 새로운 사업을 제안을 하거나 아니면 그 사업에 조금 방향을 틀 수 있는 새로운 방향으로 진행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제안을 하는 음, 부분이겠죠. 음. 덧붙여서 거기에 덧붙인다면 본원에서 보지 못한 현장에서만 볼 수 있는 음, 그거. 왜냐하면 이럴 거다라고 그 이제 기한을 한 것과 실제로 적용한 거는 차이가 있거든. 그 차이가 뭐야? 갭이. 문제. 이 갭이 누군가의 그런 거다와 실제 한 거의 차이는 갭이야. 이 갭. 차이가 결국은 문제야. 그럼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움직인다는 거거든. 네. 어. 그랬을 때 현장에서 보는 그 문제를 전달을 해주면 돼. 아주 쉽게 그냥. 아, 이런 게 문제예요. 저번에 우리가 유통사업이나 유통조사를 할 때 어떤 얘기들에 그냥 조사의 단위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그냥 그런 거고 그렇죠. 그런 거 할 때에 내가 겪은 거 그지? 부산물을 뭐 업자를 어떻게 할 때 업자가 대부분 다 서울로 올라가더라. 음성에서 물량을 많이 잡는 대신 이런 어떤 그러니까 놓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그게 타당하다면 충분히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업의 방향이 그렇다면 우리만 케이스가 그러겠냐고 아니라는 거지. 암소가 몰리는 충북이 암소가 몰린다고 들었고 충남이 아마 거세가 좀 많나 경북 아무튼 그런 이제 어떤 품종의 성까지 이렇게 분사에 대해서 조사가 만약에 좀 더 정밀하게 들어갈 수 있다면 그런 현장의 의견들을 왜냐면 만약 이건 나는 그렇게는 바라지 않지만 정밀함을 추구한다면 조사의 정밀함을 추구한다면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표본을 설정했어. 근데 표본이 어차피 샘플링을 한 거야. 지역과 어떤 그 한계에서. 그런데 지역에 있는 그 변수는 많거든. 그 지역마다 그냥 그 정도만 꼽으면 되는 거냐. 근데 알고 봤더니 어느 지역에는 주로 암소만 출하되더라. 어느 지역에는 뭐 거세만 출하되더라. 물론 거기서 잡는다고 다 거기서 소비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애매하긴 하지만 아무튼 가격이 형성되는 게 암소만 주로 출하하는 데는 암소 가격이 좋아 나빠. 정말 주로 추구하는데 어. 거세가 주로 출하되는 지역에서는 그러면 거세 우에 대한 가격이 좋아 나빠. 어떨 것 같아? 답이 어딨어. 가격이라는 게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대체로. 대체로 그게 더 높지 않을까요? 뭐 그 음. 공급이 많이 되는 품종에 대해서 선호하는 거에 대해서. 선호하는 사람들이 매참 내가 살 사람들이 선호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농가도 그쪽에다 굳이 넣는 거야. 내는 거란 말이야. 전국에서 어디에 있든 간에 그쪽에 내면 뭐 1,000원, 2,000원에 더 받는 거야. 그러니까 내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가면 아 여기서는 암소를 제대로 쳐주고 암소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근데 많이 몰리면 왠지 싸질 것 같지만 거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선호한다라는 거예요. 선호. 그 절대량에 대해서 이게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선호하다 보니까 거기다 내는 순간 가격이 여기는 이미 형성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호하고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고 사는 사람이 많으면 내는 사람도 그쪽으로 가. 운송비를 조금 더 부담하더라도 이 선순환 구조지. 만약에 선호하는데 가격이 싸다면 누가 거다 내겠어. 지역에서 안 모이겠지. 그럼 거기서 가령 뭐 경북 지역이 암소 한우 암소를 굉장히 친다. 그러면 암소 거기다 뭐하러 내? 굳이 거기다 낼 이유가 없지. 더 잘 쳐준 데다 내겠지. 그럼 선호하면 뭐해? 소가 안 오는데.
그러니까 가격은 맞물려 가는 거지. 어떤 선호 경향하고 그 지역이 선호하는 부위나 부위로도 따지면 되게 재밌을 거야. 일단은 저번 숙제처럼 그냥 일단 메이저 생산 유통과 소비 단계의 메이저가 누구냐 이걸 한번 찾아보라고 했듯이 이런 것도 되게 재밌어. 즐거울 걸. 그냥 필터만 해도 나오는 개념이잖아. 어느 부위에 대한 이력 자료를 좀 더 이렇게 필터링 한다면 부위를 가지고도 선호를 찾을 수가 있을 거라고, 지역에서. 근데 이걸 어떤 데이터를 끌어올지는 모르겠다. 우린 지우개로 움직이고 그 데이터가 있는데 이력 자료가 부위 양적인 개념에 누구한테 팔았어요 했을 때 그 판 곳의 지역을 알면 그 지역을 기준으로 부위를 쭉 해서 100이 맞게 떨어지면 얼추 신고된 양에서 그러면 그 나올 거 아니야. 아, 어느 지역은 이 선호 부위가 있구나. 난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거든. 어. 있을 수밖에 없어. 그 지역색이고, 그지? 그러니까 그런 현상에 그러면 내가 그 일을 한다 만약에 그러면 거기다 팔아야지. 좀 더 가격을 더 쳐주고 무조건 서울 올라가세요가 아니라 대체로 서울이 높은 단가에, 왜냐면 임대료나 이런 어떤 매장이나 인건비나 이런 게 대체로 비싸니까 갔다 와서 가격을 하고 팔 수밖에 없어. 덧붙여 팔을 이익을 내려면 자기가 들어간 비용보다 더 높아야만 하잖아. 그러니까 서울이 비쌀 수밖에 없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비싼 데서 또 차별을 꾀하려다 보니까 더 비싸게. 왜? 만족감, 서비스 쪽으로 파는 거지. 어느 집에 갈비가 누구는 10,000원 주고 먹는데 누구는 3만 원, 5만 원, 10만 원을 준다고 생각했을 때 10만 원을 먹는다고 생각하면 그걸 고기값으로 먹는다고 누가 생각하겠어. 그 분위기, 어떤 뭐 신뢰, 그리고 어떤 서비스나 누군가 같이 갔을 때 어떤 뭐라고 할까, 그 대접하는 그런 기분에 대한 한턱 쐈어 했을 때 그 자기 만족감, 이런 걸로 사실은 쓰는 거지. 고기는 그냥 도축장에서 떼다 먹는 게 제일 좋지. 근데 일반인이 접근하기 힘들지만 아니면 소 사다가 자기가 잡아도 돼. 한 마리를 다 먹을 수 있으면. 안 그래? 아니 진짜 그렇다니까. 공동구매처럼 하면 돼. 사실 이것도 사고 아이템이긴 하지. 예전에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지만 귀찮아서. 왜냐면 아파트 한 동을 기준으로 만약 분묘해요. 그러면 소 한 마리를 우리가 한번 잡읍시다. 옛날에는 이제 마을에 축제를 했으니까 돼지 한 마리 어렵지 않거든. 소 한 마리는 좀 볼륨이 커서 좀 그렇긴 하지만 돼지 한 마리 어렵지 않아. 한 마리로 안 될 수도 있고 남는 부위도 있긴 하지만 뭐 저렴하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근데 그게 과연 바람직한 방향이냐라는 측면에서는 틈새는 될 수 있지만 모르겠어. 아무튼 아이템은 괜찮아. 내가 볼 때 아이템은 괜찮고 그보다 쌀 수가 없을걸. 농가가 이제 그렇게 거래를 한다고 했을 때 나는 한 마리를 얘기했지만 이렇게 공동구매를 일으키는 그룹이 많다면 그렇잖아. 한 마리에 대한 내 부담을 내가 없애기만 한다면 농가에게 거래를 할 때 세 마리 주시오, 열 마리 주시오 하면 열 군데 공동구매가 일어난다면 충분히 농가랑 거래할 만하잖아. 문정거래 하시는 분들이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근데 이렇게 하면 이득은 크지 않을 것 같다, 사실. 왜냐면 지금 문정거래 하는 사람들이 수익을 내는 방법은 어떻게 보면 약간 평균가, 산지에서 형성된 평균가. 아, 대체로 소를 출하면 얼마 정도 받더라. 농가가 다 알잖아. 그러면 지금 한번 출하면 500만 원 받아요 라고 한다면 그럼 제가 아이 소도 안 좋네, 삐쩍 말랐네 그러면서 거기서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야. 아니면 아이 뭐 초음파 찍어보니까 이거 좀 뭐가 있네, 있어 보여, 그러면 좀 더 줄 거고. 그래서 사와. 근데 잡았더니 1등급이야 아니면 1투 플러스야. 와우. 1투 플러스는 어디다 팔겠어. 잘 쳐주는 곳, 남들이 원하는 곳, 선호하는 곳이 어디야. 내가 소를 잡았는데 1투가 나왔어. 누구한테 팔아야 되겠어? 제일 잘 받으려면. 지역적인 걸로. 아니, 그 영업자, 나는 영업하는 사장끼리 거래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팔아야 되냐는 거지. 소비자한테 직접 파는 거는 안 되고 힘들지. 소를 사다가 의뢰를 해서 잡아서 소를 누구한테 팔아야 되겠어, 1투 플러스면.
일트 플러스 등심은 누구한테 팔아야 가장 가격을 많이 받을까? 그러니까 우리 유통 소비 단계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냥 중간 유통에서 많은 데가 쇼핑을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매장을 열고 판매장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주는 아니야. 자기 물량을 처리하기 위한 어떤 서비스 측면으로 하거나 자기가 이제 부담을 없애기 위해서 자기 물량을 가져가는 거고 주로 누군가에게 팔지. 그랬을 때 만약 여기에서 지금 여기 도축장을 생각한다면 내가 100%를 잡아서 누군가에게 100%한 번에 못 주잖아. 그러면 누구한테 줘야 돼. 그럼 중간도 줄 거라고. 그러면 마진을 많이 못 붙이겠지. 얘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러면 누군가가 있어. 중간 쪽에 주는. 그리고 자기가 또 직접 정육점에 거래하는 데가 있을 거고 또 대형마트도 있을 수 있고 홍보 효과를 노린. 그리고 또 하나 음식점 그룹이 있겠지. 근데 중요한 건 음식점 가격은 우리가 얘기한 소매단격 가격보다 2배 정도가 세. 비싸. 할 수 있는 아니 비싸게 형성돼 있다고. 갈비탕 할 때 너 갈비를 고기의 기준으로 키로로 먹는 게 아니라 뼈 하나에 10,000원이나 20,000원 주고 먹잖아. 그렇죠. 뼈 하나가 20,000원이겠니? 우리가 얘기하는 갈비 한 짝의 기준으로 가령 20만 원이라고 한다면 하나하나에 10,000원씩 파는 개념이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고급 음식점에 팔지. 당연히 구이집 특히 일두가 나갔습니다. 고급 음식점에 등심으로 내세우는 고급 식당에 가서 아 이거 좋다. 그래서 팔면 제대로 쳐주겠지. 왜냐면 거기는 고급 음식점이 저렴하게 팔 가능성 거의 없고 거기는 고급을 내세운 순간 다른 데보다 더 비싸고 아까 얘기했잖아. 서비스를 판다, 만족을 판다 이런 개념으로 본다면 그럼 거기는 여지가 있잖아. 더 주고 와도 내가 더 파는 게 커지니까 그 사장도 얘기하는 게 뭐겠어. 고기 품질만 맛만 있으면 나는 남들이 쳐주는 거에 110%더 주겠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왜? 자기는 팔 자신 있는 거거든. 자기는 고급, 그러니까 단골이나 어떤 그런 쪽으로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원료에 대한 품질만 보장이 된다면 충분히 매입할 의사는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이렇게 흘러가는 거잖아. 근데 일투 플러스로 왔는데 어디 시장에 가가지고 국밥 말아 먹는 그런 분위기에 이것 좀 팔아주시오 하면은 거기 오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일투 등심을 기대하고 오겠어. 아니죠.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야. 이게 은연중에 누구나 다 안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가장 잘 근데 이게 꾸준해야 되잖아. 그게 꾸준함이 힘든 거지. 그러면 1등으로 나왔어. 그럼 고급 시점 못 팔아. 울며 겨자먹기로 넘길 수는 있지만 그거야말로 땡처리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내가 왜 굳이 거다 팔아? 그럼 차라리 1등급 이하 같은 경우는 시장이나 어떤 음식점 그지? 다른 곳에 팔아야 되는 이 루트 판매처만 있으면 내가 한 마리를 농가에서 문정거래 해와서 한 마리만 충분히 등급이 높을 때 어디다 팔고 등급이 낮으면 어디다 팔고만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겠지. 농가에서 소를 사다가 의뢰하고 그지? 수수료 내고 다 납품하고 지금 진짜 이렇게 해. 이게 규모가 커지면 커지는 거고 판매처의 문제지 구입의 문제는 아니거든. 물론 이게 양이 물량이 많아지면 구입도 문제가 되지. 한 군데서 처리 못하면 두 군데 세 군데 가야 되는데 그게 지역에 묶여 있지도 않고 내가 저기 뛰고 여기 뛰고 혼자 어떻게 뛰고 다녀. 그러니까 차를 끌고 다녀도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저기 가고 할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혼자 못하면 다시 더블로 돼. 이제 두 명이 되는 순간 인건비 이제 들어가는 비용이 높아져. 내가 줘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지? 그런 순간 내가 혼자 처리할 수 있는 게 가령 한 농가에 10마리다. 10마리 정도 만들어 놨다. 근데 한 농가 10마리를 농가 거래가 10개다. 가령 20개다. 그러면 1년을 내가 돌릴 수 있다. 왜냐면 소는 1년마다 나오는 게 아니라 2년, 3년 정도 돼야 나오니까 로테이션으로 돌아갈 만한 그 풀을 만들어 놓는 걸 거 아니야. 그럼 그런 게 사업이잖아. 개인 사업이고. 사실은. 거기에서 내가 추구할 건 가능한 혜택은 주되 이게 기존 루트라고 한다면 근데 이건 이미 하고 있는 거야 사람들이. 그럼 내가 접근한다면 아까 같은 거 그런 틈새를 노려야 된다는 거지. 장점이 없으니까 이건 기존에 하고 있는 거거든. 브랜드라는 게 형성되기까지. 아 그러니까 이걸 뭔 예를 들다가 여기까지 왔지? 아무튼 제안을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유통이라는 관점이든
변화, 발전이든 어떤 틈새를 노리든 이런 아이디어라는 개념이 우리 조직에서 볼 때에 우리 조직은 뭐가 될 거야, 뭐가 돼야 돼 라는 개념보다 이런 게 반드시 필요한데 안 한다거나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자는 거지. 지금 불필요한 건 이거예요 라는 건 누구나 다 알아. 얘기를 안 할 뿐이지. 그건 굳이 우리가 제안으로 안 해도 돼. 내가 생각할 때. 하기 싫어서 안 할 수도 있지만 뭐라고 할까 그냥 분위기상 아직 그때가 안 된 거야. 애한테 너 이렇게 해야 된다는데 공부하라는데 공부 제 시간에 하는 애들 없듯이 아직 우리 조직 문화가 어느 정도의 수준에 올라가지 않는 한 그냥 서로 얘기가 되는 통하지 그냥 얘기로 통할 만한 문화라면 뭐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도 뒤통수 안 맞고 그지? 그런 게 어떻게 보장이 되는 어떤 신뢰적인 문화가 됐다면 그냥 얘기하는 거지 사실은 서슴없이 편하게. 근데 그게 안 됐다면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지. 안 좋은 걸 특히나 못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 수도 있는데 그지?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지금 얘기할 거는 좀 문을 열어도 좀 알고 열어야 되듯이 좋은 쪽으로 가자는 거지. 긍정 쪽으로 부정 쪽으로 이걸 없애자라는 쪽보다는 우리가 할 먹거리에 대해서 찾아보고 그 먹거리라는 게 멀리 있는 게 아니야. 곤충 산업을 이렇게 한다면 걸리는 게 너무 많잖아. 법적인 부분 우리가 해야 되는 할 수 있는지 곤충 산업이 정말 우리가 기대하듯이 가축을 그러니까 가축을 대체해서 곤충으로 사람들이 먹고 싶어 하는지 이게 도대체 언제 온다는 건지 그래서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전담 인력을 가지고 가져갈 만큼의 어떤 일들인지 이런 거 면밀히 따져봐야 되는 거잖아. 그렇다면 법이 먼저인지 우리가 먼저 기득권을 가져야 되는지 당연히 기득권을 먼저 가져야 돼. 법상의 그 역할을 넣으려면 너네가 어떤 그거 너네가 뭘 하고 있는데를 알려줘야 우리한테 뭘 맡기든 할 거 아니야. 우리가 할 게 손들었는데 우리가 한 것도 아무것도 없고 뭐가 없으면 되겠어? 그러니까 준비는 해야 돼. 너네라면 맡길 수 있겠다라는 어떤 그러니까 환경에 의해서 그지? 우리한테 줄 수도 있어.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길 기다리는 경우고 제한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 저 감을 어떻게 딸까? 어, 어떻게 떨어지게 할까? 이런 개념으로 접근해야지. 감 떨어지게 기다리는 거는 그야말로 10년, 20년 나 은퇴할 때 떨어지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제안의 속성은 내가 볼 때는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소소한 데부터 지금 얘기하는 그 굵직한 것까지 있어. 그 중에 이 너무 굵직한 거 지금 현장에서 한계가 있고 왜냐면 보고 들은 게 달라. 그러니까 어떤 정책과 이런 상황에서의 분위기와 판단과 어떤 요소, 갈등들 이런 걸 좀 경험을 해야 쌍방을 좀 하고 하는데 그보다는 조금 낮은 그러니까 현장이 좀 더 현장에서 본 게 좀 더 강하고 그러니까 어떤 사업적인 측면에 이건 이렇게 전환하면 어떨까 아니면 이건 이렇게 좀 더 업무를 하는 방식이 좀 바뀌면 어떨까 아니면 조사 형태를 조사 방식을 이런 식으로 좀 더 우리가 밀접한 걸 해야 될 것 같아. 일단 사례로서 접근한다면 본인이 경험한 거 본인이 하고 있는데 뭔가 이거는 좀 이렇게 꼭 해야 되나? 이런 질문들을 던졌을 때 우리가 굳이 지금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시대에 앞으로 이렇게 갈 시대에 이렇게 이 말만 집어넣었을 때 지금 시대나 아니면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되는 시대인데 이렇게 굳이 해야 될까? 이렇게까지 직접적으로 다녀야 될까? 아니면 스스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조사의 목적이 뭐야? 이유는 뭐야? 결국 가격을 공표하고 싶은 거야. 그럼 그 가격을 그쪽에서 어길 수 없는 이유는 매일같이 가격이 동향이 되는데 튀는값은 잡혀질 거라는 거야. 왜? 매일같이 기록이 되는 순간은 거짓을 말하기가 더 힘들거든. 검증만 해놓는다면. 그리고 만약에 오차 범위를 3%로 했을 때 3% 이상이 됐을 때는 면밀히 가서 보면 되잖아. 모니터링하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모니터링 개념으로 접근하면 사실은 방문 횟수는 줄지. 처음 선정만 제대로 된다면 그거가 대표성이 있고 신뢰가 있고 앞으로 꾸준히 폐업 없이 꾸준히 갈고 그리고 고객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어떤 그 마인드가 된다. 근데 지금은 그런 쪽보다는 사실은 표본에 대한 규모나 물량, 그냥 접근 용이성 이런 쪽으로 이제 표본을 선정하는 경우가 더 많고 규모나 이런 걸 생각했다기보다 근데 우리가 접근한 게 도축장이 있다 보니까 규모 있는 업체들을 주로 하게 된 거야. 너무 다행인 거지. 어.
정밀하게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규모 있게 추구하는 메이저들이 대부분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시장의 큰 흐름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행스럽지. 근데 만약에 민간에서 접근했다면 메이저를 못 잡았으면 잔챙이들만 다 이렇게 조사를 했어. 이게 신뢰를 얻을까? 안 된다는 거지. 이게 지금 닭고기 가격이나 계란 가격이나 돼지나 한우의 경매 가격이나 이런 가격 형성에 있어서의 불안전한 면이 있거든. 그러니까 뭐 경매를 하네 마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과연 경매 제도가 꼭 필요할까? 경매라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경매 이렇게 그럼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필요해 필요하지 않아? 필요하죠. 필요하다. 단적으로 얘기하네. 자, 그럼 필요한 면은 뭐지? 경매가? 뭐 지금 자본주의 사회 시장 사회인데 음, 공급도 있지만 수요도 있고 그 음. 수요자들 입장에서도 특정하게 원하는 제품들이 있는데 그 음. 제품들을 그러면 뭐 어떤 기준으로 분배를 할 방도가 없잖아요. 경매를 안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공판장에서도 들어보면은 진짜 좋은 고기만 취급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뭐 1등급, 2등급 조금 낮은 등급의 고기를 취급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플러스 투뿔인데 뭐 결함시킨 거를 조금 많이 안 먹었다는 판단 하에 그 싸게 사는 것들도 있고 수요자들도 원하는 제품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그 제품들을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분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좋아. 일단 경매를 통해서 그러니까 용어가 분배라고 썼을 뿐이지 지금 얘기하려는 면은 똑같은 것 같아. 내가 받아들인 면은. 근데 일단 경매가 필요한 이유는 그러니까 지금 분배라고 얘기하는 건 어차피 메이저들이 해. 경매와 이제 가령 뭐 안시마노든 도드라미든 어디든 뭐 이런 협회나 축협이나 이마트든 아니면 중간에 역할하는 한림이든 선진이든 한림이 선진인가? 아니면 이지바이든 이런 회사들이 충분히 매입을 해서 자기들이 하면서 팔아. 지금 얘기한 만약에 그 액면 그대로의 분배라고 본다면 이미 그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근데 왜 경매라는 시장을 별도로 굳이 국가가 공인을 해서 만들어야 됐느냐?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은 이제 그 메이저들이 하는 거지만 그 메이저들은 결국에 경제적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싸게 사고 최대한 비싸게 팔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싸게 사야 되는데 농가 입장에서 굳이 그러면은 가격은 딱 정해져 있는데 가격이 왜 정해져 있어? 거의 메이저들이 조금 싸게 사는 게 더 있지 않아요? 경매가보다. 아니야. 그렇게 이거 봐 또 지금도 표현이 지금 편향적이잖아. 그러니까 양면을 얘기해야 된다고. 양면을 싸게 사려고 하는 의지, 의욕. 그러니까 이 추구는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니까. 하지만 여기에 조합이라는 개념을 넣으면 조합원한테 내가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서 결국 출자금으로 조합원한테 돌아가. 근데 내가 뭐하러 싸게 사? 조합원한테 다시 이익은 돌아가. 분배돼 거긴 다. 그러니까 농협을 패커로 키우려는 이유는 그거잖아. 다 분배가 돼버리거든. 이익을 내면 이익만큼 분배가 되잖아. 근데 개인 기업은 안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 기본은 마찬가지지만 그 기본을 어떤 식으로 이제 보느냐. 근데 그건 근데 시장 경제에서 A, B, C, D의 업체가 있다면 경쟁을 하고 농가가 깜깜이가 아니라면 그걸 모를 리가 없어. 근데 농가가 그걸 계속 파악을 해야 되고 물어봐야 되고 그러니까 은밀한 자료잖아. 어떻게 보면 정보고 잘 공개가 안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걸 좀 판단하기 위한 기준들이 없는 거야. 농가 입장에서 나는 소만 키웠는데 10마리 키웠는데 어디다 내지? 갑자기 소를 내야 되는데 이럴 때 나는 이제 준비가 됐는데 업체에서 준비되는지도 모를 수도 있는 거고 어디다 내냐고. 근데 지금 얼마나 받지? 정보가 없는 거야. 나는 소만 키웠는데. 아니면 이제는 이제 농가끼리도 이제 소통을 해가지고 어디다 누가 저기 옆집에 소를 누구한테 얼마에 팔았다더라 이런 걸 기본적으로 듣겠지. 근데 그게 전부일까? 자기 주변만 정보를 한 거잖아. 그러니까 대표적인 그 가격이나 어떤 형성의 흐름을 모를 수가 있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개념이 성립하려면 농가가 10만 호인데 유통이 1000개가 있는 거야. 이걸 살 수 있는 유통업체가 1000개가 있고 농가는 10만 호야. 누구한테 어떻게 넘기냐고. 얘가 원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고리가 경매시장이야. 어딘가에 내면 팔린다. 아, 땡큐, 땡큐. 너무 편하잖아. 교섭력이라고 하지. 농가의 그 교섭력. 가격이 형성되고 하는 거는 이제 밀당, 수요와 공급이라는 어떤 개념에 거기서 형성돼서 그걸 거꾸로 가서 이제 어느 때 내면 어느 정도 되겠구나. 자기 이제 지표를 삼고 자기가 사료를 하든 출하를 하든 그 시기를 또 판단하는 근거로 삼는 거지 농가 입장에서. 경매라는 건 그런 개념이야. 그러니까 서로 간에 원활하게 된다면 1000개 농가와 1000개 업체가 있어. 아니면 1000개 농가와 5000개 업체가 있어. 경매를 해야 돼? 굳이? 지금 계란이 그래. 계란의 식용란 수집업 판매 업체가 5000개 정도 돼. 근데 집화장은 100개. 물론 뭐 몇만 호 안 되는 농가들은 있지. 1000호. 산란계만 못 나면 1000호 정도. 1000개 대비 지금 식용란 수집 판매 업체가 몇 개? 5000개. 근데 그 중에 이제 또 메이저는 지역마다 본다면 가령 100개는 안 되고 10개 정도 보자고. 그 10개야. 16, 17개 시도라고 본다면 170개. 그러면 집화장 100개? 여기 이쪽 메이저로 할 수 있는 거래 물량을 할 수 있는 게 170개. 경매시장을 해야 돼? 왜? 왜냐면 이 170개는 집화장에 전화를 해서 우리랑 거래할래요, 어쩌고 할래요. 아니면 170개로 했죠. 170개 안에 대형마트군까지 생각한다면 또 달라. 홈플러스와 이마트나 이런 쪽에서도 직접 거래로 집화장을 통해서 가잖아. 그럼 또 더 많아졌어. 그러면 집화장 입장에서는 루트는 다양화되지. 어디는 대형마트로 보내고, 어디는 로컬푸드로 보내고, 그죠? 어디는 중간업체, 시그널 수집 판매업체한테 넘기겠지. 집화장이 이미 꽉 짜여져 있어. 그럼 경매가 필요한 이유는 아까 얘기했잖아. 누군가 소규모로 키우는데 내가 낼 때 받아줄 사람이 없어. 원활하지 않다. 그런 개념에서 교섭력을 갖게 해서 누가 와서 사갈 수 있게. 유통도 마찬가지잖아. 나는 지금 이만큼 추구할 수는 없어. 근데 누구나 그걸 사갈 수 있다고만 한다면. 근데 이 누구나는 아니야, 현재. 그지? 자격이 주어지잖아. 중도메인. 그지? 그러니까 중도메인을 어떻게 설정하느냐도 또 다른 관건이고 문제인데, 열로만 논다면 나 열판 필요한데요? 그러면 주문하면 되잖아. 오프라인 가서 하는 게 아니라 경매 시장에서 열판을 주문했어, 누군가 소비자가. 그러면 거기서 얼마의 가격 형성돼서 나한테 와. 그걸 안다고 하면 계란 그렇게 간다면 좋겠어, 사실은. 우리가 소나 돼지처럼 가는 게 아니라 계란을 빨리 또 뭐 한 달 정도 가긴 하지만 빨리 먹을수록 좋잖아, 신선하게. 그러니까 바로바로 택배 어떤 개념으로 뿌려주는 역할만 해주면 되는 거지. 거기에 형성된 가격면은 아니야. 내가 보는 거. 접근을 달리해야 돼. 거기서 형성된 게 대표 가격이다? 굳이? 왜? 만약에 집화장에다가 경매를 넣는다면 또 다른 얘기겠지만, 근데 집화장에 이미 10만 개, 하루에 10만 개씩 하는 데다가 자기 물량이 10만 개인데 경매를 하는 이유는 뭐야? 이유가 있어? 없어! 양쪽의 필요에 의해서 경매를 하는 거야. 집화장 10만 개짜리한테 경매가 필요한 게 아니고 10만 개짜리가 지금 팔기가 힘들어? 거래가 서로의 이해관계가 이익관계 때문에 서로가 아니 나 그거 못 팔아 이렇게 실랑이 하면서 거래선이 바뀔지언정 못 팔지는 않을 거 아니야. 사활이 걸려 있으니까 더 뭐 홍보를 위해서 뭐 코스코에 낸다거나 좀 저렴하게 꾸준히 아니면 마트군에도 홍보를 놓고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거나 이렇게 가고 있는 거잖아. 기업화 가고 있는 거라고 이미 여기는. 그럼 경매가 필요한 이유는 소규모 업체들 못 내는 데들 출하 못하는 애들. 근데 규모가 엄청나게 좀 빠르게 가고 있기 때문에 소규모 업체를 계란의 업체들이 로컬푸드라는 개념이 이미 탈출구가 있거든. 경매 없이 그냥 직출할 수 있는 지역마다 이미 충분히 열려 있거든. 나라면 그냥 로컬푸드에다 내지. 물론 하나의 탈출구로 경매 제도를 이용할 수는 있긴 하겠지만 굳이 그걸 위해서 왜? 대표 가격도 아닐 뿐더러 거기를 막 그러니까 1000개 중에 100개 집화장이 빠졌다고 치고 나머지 900개가 있어. 그럼 900개 농가가 뜨문뜨문 내는 거야. 뜨문뜨문 내는데 양이 하루에 경매 시장을 했는데 중간에도 했어. 저까지 보내야 돼?
아니면 또 지역마다 한 3, 4개 해야 돼. 그럼 저기다 하는데 저 운영하는 비는? 그럼 거기에 또 와서 일하는 사람들은, 아니면 저 중도메인은 충분한 물량이 확보돼야 돼. 하루에 뭐 10만 개가 아니라 100만 개로도 와야 되는데 그 지역이 커버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 그럼 전국에 하나만 한대. 가령. 그럼 거기다 보내면 운송비는 누가 거기까지 보내지? 그럼 이제 개당 가격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지? 왜냐면 내가 얘기했잖아. 소규모 농가는 소규모기 때문에 모아서 낸다. 3일치, 일주일치 모아서 낸다고 보라고. 등급 한정 관점에서 보라고. 일주일치가 모아서 경매를 바른 계란이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이냐고. 아니지. 근데 거기는 기본 3일은 모아야 돼. 그럼 한 차 띄우려면, 왜냐면 운송비 때문에 안 돼. 매일매일 못 띄우잖아.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해결 방법이 있겠지, 고민하면. 물건의 이동은 없다 이거야. 근데 물건을 안 보고 죽는 면 어떻게 찍느냐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럼 이게 오프라인으로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온라인상에 그냥 이베이처럼 그냥 올려. 내 개랑 이래. 내 농가에서 올렸어. 그럼 이걸 왜 우리가 하냐고. 이 얘기가 나오는 거야, 이제 민간에서. 그지? 왜 민간에서 왜 그걸 그렇게 해요? 어차피 다른 지금 인터넷 쇼핑몰도 타격하고 있잖아. 거기 자기가 직접 할 수도 있고 누군가에 넘길 수도 있고 다 하잖아. 카카오톡에 네이버에 뭐 안 하는 게 어디 있어. 쿠팡에. 내가 지금 이만큼 났어. 오늘 뭐 10판 나왔네요. 이거 얼마에 올려 팔면 되잖아. 판매업만 신고해서 판매하면 되는 거야. 그것도 귀찮아. 그러면은 그걸 누군가에 맡기면 되는 거야. 그지? 어. 경매가 없어서 못 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경매라는 어떤 오프라인의 구조를 가져가는 순간 어떻게 돼? 들어간 물량, 부지, 그 확보될 물량, 거기에 또 일할 중도메인들, 그 물량을 땡겨가서 메이저로서 팔을 사람들, 아니면 어느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필요할 거 아니냐고. 인위적으로 만들어? 내가 일한다면 경매 물량에 나오는 걸 그 단가를 찍고 가져가려고 할까? 계란을? 나랑 그렇게 일을 하지. 집화장을 힘들어도 몇 개 좀 중규모의 농가를 거래를 통해서 계약을 하고 안정적으로 판매하는 데 집중해야 될 거 아니야. 기본 속성이 어떻게 공급선을 계속 내가 신경 쓰면서 일을 해. 나는 판매가 목적이지, 이걸 내기 위해서. 그지? 팔아주는 게 목적은 아닐 거 아니야. 팔아서 이득을 내야 되니까. 판매처를 다변해야지. 가격을 제대로 팔 수 있는 거. 아까 얘기한 고급 시점. 이런 데도 팔 수 있게 노력해야 돼. 이런 걸 노력해야지. 뚫어야지. 계란을 갖고. 그게 막밀려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경매가 왜 필요하냐. 이렇게 따져봐야 된다는 거야. 이게 실제로. 근데 지금 안 그려지잖아. 그런 게. 경험을 해야 되고, 경매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왜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누구를 위한 건지. 그럼 들어가는 비용은? 근데 딱 생각만 해도 오프라인을 한다면 비용이 많이 들잖아. 그러면 이게 성공할까? 물음표를 찍지. 하나, 둘, 셋. 3개 이상 넘어가. 헐. 왜? 후장기 가격 때문에? 가격을 대표할 수 없기 때문에? 못 믿어서? 그럼 가격을 대표할 수 있게 하는 게 경매야? 왜? 메이저들이 경매를 낸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메이저들은 이미 루트가 있어. 거기서 거래하는 가격이 있어. 실제 시장 가격의 대표 가격은 이미 그쪽이 거래하고 있는 가격들이 주야. 소규모는 운송비가 좀 더 들 수 있거나 자주 보내야 된다면 어떤 요소 때문에 거래하기가 불편하다거나 그럼 비용을 더 부담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올라가. 그럼 사는 사람이 내가 한 군데랑 거래해서 그냥 100원에 떼오는데 개당 여러 군데랑 거래를 해야 돼. 그럼 내가 각각 100원씩 떼온다고 하더라도 10군데라면 10번의 노력이 들잖아. 그럼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야. 내 비용이. 그러면 100원에 못 띄우는 거지. 그럼 90원에 사갈게요 하는 거야. 왜? 그쪽에는 90원에 줘야 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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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원 해서 100원이 더 해가지고 10군데 거래하는 나는 본전이 되는 거 아니냐고. 이게 기본이잖아. 근데 거래하는 쪽에서는 아니 저기 메이저는 100원에 팔는데 나는 왜 90원에 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지? 살 사람이 자기 손해보고 팔 수는 없잖아. 이게 기본 구조잖아. 유통의 기본 구조. 거래의 기본 원칙. 어. 이 개념만 가지고 접근해도 되는 거야. 오늘은 얘기가 이쪽으로 갔는데, 그러니까 어느 하나의 현상에 대해서 계속 내 말이 100% 맞다는 건 아니고 검토할 여지는 충분하다. 그렇다면 본인이 지금 일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제도적인 측면으로 접근한다면 재미있어. 제도를 이미 하고 있는 거를 뜯어보는 것도 재미있고, 이력제나 등급제. 근데 이제 그걸 해결 방안이나 틀어버릴 때는 제도기 때문에 굉장히 움직임이 둔하겠지. 아무리 옳다고 해도.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야 되겠지. 그러니까 던지는 돌의 파문 역할을 하려면 이런 거 좋지 않아요? 라는 의견을 냈을 때 괜찮아. 괜찮아. 의견이 냈을 때 그 의견이 쌓이고 쌓이면 어느 순간 건 돼. 근데 내가 내 의견인지 시간이 지나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인지 모호해지긴 해. 정책적, 제도적 의견들은. 그래서 좀 애매하긴 한데 그런 고민을 이제 차차 하는데 근데 이걸 너무 또 사업적으로 이제 운영하는 쪽으로 접근하면 아까 얘기한 소소한 어떤 문제 제기, 불편한 거 고치는 것처럼 접근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좀 애매해. 지금 접근하기가 사실은 제안을 할 때. 내가 기대한 건 뭐 뭐지? 곤충. 곤충 산업을 정말 해야 하느냐? 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우리가 한다면 준비해야 될 건 뭐냐?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보면 좋은데 너무 볼륨도 크고 검토하기도 시간도 걸리고 짧게 끝낼 수가 없지. 물론 간헐적으로 시사 정도 보고 곤충을 누가 하는지 어떤 거의 주류가 누군지 파악하고 그것만 해놔도 그 누군가 접근할 때 그 루트만 좀 파악하고 알려만 줘도 그 수고로움이 덜어지잖아. 그것도 괜찮네. 하나의 어떤 테마로, 그지? 그러니까 누군가가 추진한다고 할 때 수고로움을 더는 쪽으로 접근한다면 이런 것도 괜찮지. 그러니까 이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생각이 좀 많이 필요하고 고민하고 조사하고 주류를 파악해서 주류에서 이제 듣게 되는 애로사항, 장애 요인. 그냥 거기도 곤충산업발전법 같은 게 있을 거야 분명히. 근데 안 되는 이유가 분명히 뭔가 있을 거고. 그렇다면 우리 같이 중간자 역할하는 사람들이나 기관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왜냐면 제대로 의견이 전달되지 않다거나 소리한다거나 본인이 느끼기지. 정책 담당자는 한 명인데 여러 가지 일을 다 챙길 수는 없듯이 주류는 우리나라는 축산물 소고 한우잖아. 거기다가 이제 그다음 돼지고. 근데 곤충까지 가려면야 한참 밑에잖아. 말도 아니고 오리도 아니고 곤충이면 아무리 미래 먹거리라고 해도. 그러니까 한번 쭉 보는 거지 위에서부터. 본인 입장에서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저게 좀 땡기긴 하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불모지인 만큼 내 조사를 하고 제대로 하고 아마 어떤 연구 보고서가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 그런 자료를 찾고 그런 자료들을 다 첨부를 하고 이런 수고로움을 한다면 그만큼 덜어지겠지. 어. 예전에 우유를 내가 그랬고 흑염소 또한 그랬고 사슴뿔 피는 안 되나? 이러다 멈췄는데 나는 한약재로 접근하고 싶었거든. 녹용을요. 녹용이나 그 녹용으로서의 나는 사실은 못 믿어. 한약재 약을 먹으면 믿어야 되는데 못 믿겠더라고. 그러니까 수입을 하기 때문에 못 믿기도 하고 그럼 수입품에 대해서 건드리고 싶은데 국내가 없으면 안 된다면 모르겠지만 생산이 되고 있다면 그 생산품을 좀 믿을 수 있게 만들어주면 어떤가 공인력으로. 저도 그 얘기를 신규 때 한번 했었는데 그 품목이 아니고 저희 양꼬치 많이 먹잖아요. 양꼬치 왜 등급한 적 없냐? 이거를 충분히 도입할 수 있지 않냐? 센터장한테 물어봤는데 우리나라도 양이 있으니까. 네, 그거는 태반이 다 수입이어서.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건 국내산에 대한 타켓이야. 외국산을 건들 수는 없어. 그러니까요. 걸려. WTO에 걸리기 때문에 유도는 할 수 있어도 그걸 제한할 수는 없는 거고. 아니 그것도 돼. 양을 키우고 있고 누군가 양꼬치에 대한 걸 하는데 왜냐면 양꼬치 집에서는 호주산을 주로 쓰는 이유가 싸고 좋으니까. 그럴 거 아니야. 그럼 우리나라도 그만큼 싸고 좋게 하면 먹는데 우리나라 양, 우리가 얘기하는 양은 꼬치구이 양으로 먹는 게 아니라 아마 약재로 쓰이지 않을까? 대체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정보가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대체로 우리가 얘기하는 약이나 흑염소나 이런 것들은 주로 어디로 가느냐 이거야. 만약에 충분히 물량이 우리가 관심을 갖고 키울 만한 시장이냐. 안 되는데 땅 치고 벽 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충분하게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면 클 산업이다. 그렇다면 산업으로 키워야 되지만 정말 그냥 뭐라고 할까 소일거리나 어떤 틈새 시장을 노리긴 하지만 애매한. 사슴을 안 키우겠냐고. 키우지. 근데 그게 정부나 국가가 우리가 관심을 갖고 접근할 만한 수준의 기본, 그러니까 아이 하나를 키울 수는 없어. 기본 학교에 다닐 만한 아이들이 모인 그 집단 정도는 돼야 되잖아.
하나의 학교라도 그래야 학교를 어떻게 할지 운영을 할지 어떻게 하는지 방향을 줄 수 있는 거지. 너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라고 줄 수는 없는 거거든 국가가. 아이 하나하나를 어떻게 다 책임져. 뭐 얘가 좀 이상한가? 아무튼 반응이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관심이 양꼬치에 꽂혔다면 양에 대해서 파악을 해봐야지. 현황 구글링이나 한번 해보고 양에 대한 양꼬치 양 그러면 찾다 보면은 그 접속하는 데가 나올 거야. 접속 가능한 주로 하는 그런 걸 희망하는 사람은 토로를 했을 거고 어느 블로그나 카페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개인이 있을 수 있어. 주로 하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협회장 이런 급의 사람이 나타날 수 있어. 흑염소도 협회장하고 통화도 했었거든 당시에. 애로사항도 많이 듣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그분의 어떤 경험 대부분 다 2, 30년 됐거든. 그러니까 들어보면 정말 많은 얘기를 듣지. 그러면은 대체로 나와 가늠이. 규모 실제 우리나라 전국의 판도 어디서 주로 하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그러면은 이게 접근할 만하다 아니다 판단이 되지. 어. 사슴도 마찬가지고 사슴 뿔도 마찬가지. 사슴이 안 되는데 사슴 뿔이 나올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필요한데 우리가 접근할 때 우리가가 내가가 아니면 공공의 의미는 있으니까 구분해서 하면 되는 거고 그런 요소를 찾아도 좋지. 어. 한우로부터 해서 곤충까지 쭉 한번 이렇게 쭉 트리를 만들어서 봐도 좋긴 한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니까 그거보다는 어, 제안은 그쪽으로 어, 어. 이렇게 어느 하나에 보다 보면 사실은 제도적인 측면이 내가 보는 면보다는 오히려 그걸 하면서 그 업계에서 얘기하는 게 들으면 들을수록 좋다 사실은. 왜냐면 업계에서 얘기하는 건 정말로 정말로 불편한 거거든. 아니면 너무 쌓여 있는 거거든. 얘기할 정도면 스치는 게 아니라 주로 쌓아놓은 걸 얘기를 들어본다면 그건 오래된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는 정말 바꿔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고민하는 게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개념이잖아. 근데 그것보다 제안을 접근하는 방식에 있어서 만약에 우리 업계로 얘기한다면 그 업계 얘기를 들어봐. 그러면서 좀 저변도 넓히고. 그러니까 여기로 본다면 누가 좋을까? 최소한 이사급 자기가 일을 할 때. 근데 현장을 너무 모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중간급. 그러니까 두루두루 이제 얘기를 해보면서 이제 자기가 봐야지. 이 정도에 대해서는 여기서 아무 생각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자기 판매하는데 치우칠 수도 있긴 하지만 정육점에 이제 어떤 시료나 어떤 안내 홍보하러 갔을 때도 그런 거야. 요즘 어떠세요? 장사 괜찮으세요? 이것도 좋은데 특정해서 물어본다면 그거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거든. 특히 목금번호 같은 경우는 불편해하는 걸 많이 들어. 그러니까 근데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해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느끼는 불편은 자기가 할 거에 대한 것만 얘기하는 경향이 있거든. 크게 못 보지. 그러니까 귀찮아하는 경우도 있고 애매하긴 해. 그래서 좀 이렇게 사업을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가령 이마트는 가령 전국에 100개다. 그럼 100개의 점포의 의견들이 올 거 아니야. 그럼 이마트 본점에 축산 담당하고 얘기를 한다면 자기들이 느끼는 그 애로사항을 느낄 거 아니니. 내가 얘기하는 애로사항 이런 거. 집합이 되는 애로사항 개인보다 그렇게 수월하게 정보가 수집되는 특히 민간 쪽에 가까울수록 그게 더 빠르겠지 애로사항들이 그쪽으로 접근하는 걸 권해. 왜냐면 그지 너무 작은 단위의 얘기도 듣긴 해야 되지만 그렇다 축산기업 중앙에 그런 얘기들이 잘 들어갈까 싶긴 한데 컨택해 볼 필요는 있고 그렇게 협회나 모이는데 어떤 애로사항들이 모이는 쪽에 얘기해 보면 좋아. 지금 손은 비추 손값 좋아가지고 태평양 시대라 걱정이 없으셔. 그러니까 좀 걱정을 많이 하는 쪽 업계로 접근하면은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키가 많지 않아. 아쉬운 건 우리는 등급과 이력과 유튜브를 크게 보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정보에 치우쳐 있는 거고 관리업이지
축산업으로 본다면 정말 작은 일이지. 하나의 체크 정도?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축산이 점점 어려워진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할 거냐? 그럼 곤충이 대안이라고 했다. 그럼 곤충이 대안이냐? 다른 대안 없느냐? 이런 고민들이 더 필요한 거죠. 우리는 곤충을 답으로 본인은 조사했지만 그 답이 곤충이 아닐 수 있고 기존에 있는 걸 바꿔야만 한다고 했잖아. 그지? 튼튼하게 키워야 된다 했잖아. 그쪽으로 접근해도 괜찮다는 거지. 그럼 어떤 쪽에 어떻게 튼튼하게 할 거냐? 유통의 어떤 경로로 할 거냐? 수월하게 판매하게 할 거냐? 아니면 아까처럼 뭐 계란의 어떤 경매제도에 대한 자기 의견을 한번 모아도 좋고, 닭고기의 어떤 계열화 구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근데 시장에 이미 92% 3%를 다 계열화가 돼 있는 상황에 그걸 끄집어낸다 굳이 라는 생각도 들고, 소스가 마땅치는 않은데 한번 고민해봐. 가능한. 근데 뭐 일상의 불편함도 사실은 기꺼이 제한을 안 하든 하든 기꺼이 불편함을 얘기할 수는 있어야 돼. 조회해서 안 나왔으면 올려야 되고, 이 기꺼움은 바꿔야 돼. 제한을 할 때는 참여는 기본이야. 아이 뭐 누군가 하겠지, 이거는 버려야 돼. 제한을 한다라고 하면 앞으로 제한을 좀 하고 자기 의견을 낸다, 그렇다고 한다면 대신 좀 꼼꼼하게 체크하고 한 번 정도 팀장님이나 나한테나 좀 이런 거 어떠세요라고 보태질 거 아니야. 저를 보태지고 뭔가가 숙제가 돼서 좀 더 채워지고 하면 좀 더 다른 사람의 의견들이 이게 좀 보충이 돼서 완성도가 높아질수록 질이 좋아지는 거잖아. 헐.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요. 수고했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응.